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28일과 29일 연준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FOMC 회의가 남겨진 가운데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 이후 강세를 보인 주식시장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발언에 반응해 왔었는데요. 연준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번 연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는 중이고, 금리와 유가 하락을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EV 섹터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리비아는 플러스 2.24% 상승했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1.41%, 루시드는 플러스 2.57% 상승하면서 2.79불로 정규장을 마쳤고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36%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1분봉은 장 초반 다소 약세를 보였지만 장중 5%가 넘는 상승분도 보여주었었는데요. 시장에서 FOMC로 인한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 후반부에는 다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2.6불 지지선에서 잘 버티고 다시 올라서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여전히 매도세가 거센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핸즈프리 운전 시스템 출시 발표하면서 아이오프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링의 발표는 테슬라와 같은 선도적인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로 전환함에 따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테슬라의 FSD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이어가면서 여러 제조업체와 잠재적인 파트너십 체결이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리비안의 입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루시드 차트로 돌아와서요. 최근 4일간 캔들의 모습을 보면 24일과 25일의 하락 후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약간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 후 반등이 예상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하락 구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행인 것은 구름대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진행되었지만 201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해야 합니다. RSI는 현재 41.43으로 과매도도 과매수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더 큰 움직임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이고요. OBV 지표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매수세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는 2.79달러로 최근 상승 후 잠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던 것을 알고 있죠. 2.6달러를 기준으로 지지선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만약 이 가격대에서 강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FOMC 회의 일정까지 겹쳐지는 다음 주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지막은 긍정적인 내용 등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첨단 전기차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주가는 경제정책, 특히 연준의 금리 정책 및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정책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주와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와 같은 전기차 제조사는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 비용 증가, 소비자 구매력 약화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예를 들어 수입 관세 조정, 친화적인 제조업 지원 정책 역시 루시드 모터스의 글로벌 경쟁력과 원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루시드 모터스의 좋은 이유부터 살펴보면 한마디로 돈 빌리기가 쉬워진다는 것인데요. 흑자 전환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루시드 같은 회사는 전기차 개발에 많은 돈을 쓰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빌리는 돈의 이자가 줄어들어서 연구개발이나 공장 확장 같은 데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자들도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
이자가 적게 나오니까 비싼 전기차를 살 마음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루시드처럼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는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자들이 기술주, 특히 전기차 회사 같은 성장 가능성이 큰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드의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루시드 모터스에 나쁠 수도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루시드와 경쟁하는 회사들이 더 늘어나거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낮아져 소비자들이 차를 사기 쉬워지면 대중적인 저가 전기차 회사들이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루시드 같은 고급 브랜드는 가격 면에서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경제 불안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가 안 좋아지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금리 인하로 인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루시드가 수입해 쓰는 원자재, 예를 들어 배터리 소재가 더 비싸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루시드 같은 회사는 돈 빌리기도 쉽고 소비자들도 전기차를 살 때 부담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거나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단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금리가 내려갔을 때 루시드가 시장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루시드 모터스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회사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죠. 물론 경쟁 심화와 같은 도전 과제도 있지만 루시드의 고급 전기차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러한 장애물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강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루시드 모터스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 더 큰 성장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